이게 투표고 어느 그 투표나 뭐 만장일치가 나올 수는 없지만 근데 의외의 한 표가 꽤 오랫동안 지금 뭐 작년 재작년 4, 5년 전부터 꽤 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됐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우리 골든글러브 투표하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만장일치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만장일치를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납득이 안 가는 표들이 중간에 한 표씩 섞여 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이제 몇몇 포지션에서 그런 사태가 노출이 됐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투수 쪽은 코디 폰세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코디 폰세 쪽에서는 투수 쪽에서는 만장일치가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도 만장일치는 나지 않았고 의외의 표들이 좀 몇 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97.2% 높은 표죠. 근데 지금 뭐 김광현부터 치리노스까지 후보들 다 한 표씩 가져간 요 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경쟁이 좀 되고 뭐 표가 막 열 몇 표 되고 하면 그렇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렇죠. 사람들이 네. 이 부분들을 좀 뭐 다른 부분들을 보고 네. 투표는 하지만 이 한 표라는 것은 참 불편하죠. 보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잔치상이잖아요. 네. 근데 식탁 잘 차려져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매년 이래요. 맞아요. 네. 저게 머리카락 하나지. 네. 약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 한 표는 소신을 갖고 투표를 했다고 느껴지지 않고 이 팬들이 바라볼 때는 약간 사표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약간 죽은 표.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좀 약간 기분이 좀 나쁜 거죠. 이게 매번 결과가 보면. 좀 같은 기자 입장이지만 참 이런 표가 나오면 저도 불편했고 올해는 또 어디가 저럴까 싶어서 네. 보면 항상 저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 표가 글쎄요, 그 투표를 하는 게 뭐 개인의 자유긴 하지만 저 표를 던지면 본인의 만족일지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나는 이 선수 좋아해. 그냥 팬심으로 그냥 투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무리 미디어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 나 이 선수 좋아해. 그리고 좀 친해. 그런데 나중 가면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 한 표 누군지 알아? 그건 나야. 나중에 그런 사람 있는데 그걸 보고 물론 선수 중에서 그래도 저를 찍어주셨어요 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는 좋아하겠죠. 앞에서. 그런데 저 명단 올라간 선수들도 창피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한 표인데. 한 표라고 해서 이게 역사에 남는 것도 아니고 누구 먹이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저 반장 선거할 때 한 표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 그거야 그래도 친분 관계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쓸 수도 있잖아. 댓글에 어떤 기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골든글러브는 기자만 투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도 저 미디어들도 그러니까 뭐 방송, 캐스터, 해설, 맞아요. PD 이쪽 제작진에도 이렇게 그 투표권이 있어요. 미디어 관계자가 투표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차제 그냥 이걸 공개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의심하는 게 지역 신문 관계자 또 미디어 종사자가 미디어 종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MVP 투표는 취재 기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하는데 거기서도 사실 논란은 생기죠. 뭐 사람이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취재 기자지만 이 한국 야구 기자회에 소속돼 있는 기자들도 있고, 근데 지역지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대전 이런 인천 이런 지역지 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한 시즌 내내 그 구장에 가서 그 팀만 이렇게 취재를 하고 또 지역 팬심 때문에 거기에만 바라보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왕왕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객관적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표가 나오는 건 아니고 한 표 아니면 두 표가 그런 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지역지 기자가 반드시 했다고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근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네. 전혀 말도 안 되는 선수가 거기 한 표씩 해서 들어오니까 네. 이거는 뭐 지역지 기자 아니냐. 근데 이 MVP 투표뿐만 아니라 이제 골든글러브는 말씀하신 대로 뭐 캐스터, 해설자, 네. 그리고 PD, 이런 방송 관계자들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 이 언론사도 그렇고 방송사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렇게 여기에 종사하다 보면 이게 팬심이 다 이제 없어져요. 그럼요. 저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한 3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이제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팬이 그래요. 없어. 네, 거의 진짜 그렇게 대부분. 돼요. 일부 안 그렇다면 일부 어느 정도 남아 있겠지만 네. 팬이 안 되고 적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일로 하게 되면. 근데 종합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음. 그 스포츠지가 아니고 종합지 같은 경우는 뭐 사회부라든지 정치부라든지 이런 데 있다가 이제 순환을 해서 인사발령이 나서 왔잖아요. 맞아요. 왔는데 야구 뭐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구에 대해서 야자도 모르는 사람도 또 이렇게 발령이 될 그렇죠. 때도 있을 있어요. 수 있죠. 근데 스포츠 기자로 왔어. 근데 야구장에 왔는데 투표를 하라 그래. 근데 거기서 경력이 야구 취재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PD도 뭐 연예 뭐 이런 다른 그렇죠. 그쪽 하다가 네. 스포츠 PD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뭐 해설자도 사실은 은퇴를 하자마자 해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해에는 자기 옛날 소속돼 있던 소속 선수 어. 정말 친하고 가까운 형 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차제에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야구 기자회장 할 때 네. 한번 추진한 게 있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그게 뭐냐 하면 경력 KBO에서 출입증을 발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3년 최소한 3년이 된 사람 아. 그 이상만 투표를 하자. 네. 미국처럼 10년 뭐 그렇죠. 해서 명예전당 네. 투표할 때 10년 경력한 사람들이 투표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 언론 환경이 안 되니. 그럼 몇 명 투표 안 해요. 몇 명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최소한 그 정도 3년 정도의 어느 정도 단련 기간이 있으면 객관화 시켜서 네.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종합지 쪽에서 조금 그 불만이 나온 게 네. 그렇게 되면 종합지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종합지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메이저 네네.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부만 하더라도 뭐 5명에서 10명 또 되는 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조금 규모가 작은 종합지 같은 경우는 스포츠 기자 해봤자 2-3명밖에 안 그렇죠. 되고 맞아요. 그 중에 뭐 인사 이동이 있고 이러면 한 명도 우리는 투표 못 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럼 언론사당 한 표는 무조건 최소한 주겠다. 네. 대신에 이 경력을 3년 이상인 그렇죠. 그 스포츠지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제 대학 갓 졸업해가지고 기자 처음 왔는데 우연히 뭐 해가지고 골든글러브 직전에 입사를 했어. 맞아요. 근데 그 투표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 했는데 결국 부결이 되더라고. 그럼 뭐 제가 뭐 그때는 뭐 야구 기자 회장이지만 네. 직권으로 뭐 독재를 그렇죠. 할 수도 없고 그럼요. 뭐 받아들이고 그러게 이게 여기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방송계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마 지금은 이제 현장 출입하는 그 캐스터 해설 또 이렇게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른 제작진들 중에도 그러니까 시즌 전에 저희가 제작 인력을 넣고 뭐 아나운서도 넣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KBO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맞아요. 누가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PD들도 전원 다 넣고 심지어 이제 편성 PD는 1년 가야 사실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들도 누가 다 나갈지 모르니까 다 이름을 다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투표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저런 사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의 그 제작진 방송단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경력도 경력입니다만 1년에 적어도 야구장에 일 때문에 뭐 몇 회 이상 가는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게 현장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업무가 밀접해야 사실 이제 투표권이 이게 있어도 그러니까 행사가 가능한 거지. 사실 1년 내내 현장 안 가고 그냥 뭐 뉴스 사무실에만 보다가 있는 있다가 사람도 있긴 갑자기 있어요. 투표해 그러면 그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친구
이거 사실 굉장히 편견이 심하게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제의 방송 쪽이나 방송 제작단 쪽도 좀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중간에 이게 업무 파트가 바뀌어서 야구랑 별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돼도 표를 이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받게 되니까 좀 이런 좀 사표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후보가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너무 생각이 많은 좀 들기도 후보. 해요. 네. 후보를 조금 줄이면 애초에 KBO에서 후보의 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줄여주면 투표할 수 있는 좀 이제 좀 이런 사표들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또. 네. 그게 이제 그것도 제가 뭐 야구 기자 회장 네. 할 때 여러 방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항상 이 후보를 좁히다 보면 네. 후보 한 3명 올리잖아요. 신령 후보 3명 뭐 이렇게 올리면 왜 쟤는 후보였냐? 후보였는데 얘하고 뭔 차이가 있다고 4등하고 3등하고 두 거의 사표를 하시는 유력한 후보시네. 그런 그때부터 말씀 논란이 하시는 분들. 그때부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때부터 왜 후보에조차 못 들어가냐? 도대체 들어간 선수하고 이 나온 선수 차이가 뭐냐? 여기서부터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례를 보면 투표할 때 거의 뭐 전 선수를 다 후보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규정 타석이라든지 뭐 그런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규 시즌 이제 9이닝 게임이면 5회까지잖아요. 네. 그래 거기서 144경기를 곱하면 이제 이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출장한 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 선수에게. 중에서 이제 후보를 꼽다 보니까 또 저런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논란, 저렇게 해도 논란은 나오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댓글창에 가장 그 현실적인 그 대안으로 실명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꽤 오랫동안 본인 투표를 저 SNS에 공지하고 그랬는데 그걸 사실 또 강제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실명제는. 투표라는 게 비밀 네. 투표고 뭐 이 실명제를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실명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인터넷 시대고 이러기 네, 때문에 투표한 사람한테 개인적인 굉장히 큰 공격이 갈 수가 그렇죠. 있어요. 이게 물론 한 표 주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가기도 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수 찍지 않은 기자가 이제 적이 되는 네. 뭐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게 소신 투표하기가 또 힘들어지는. 네.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라든지 일본 프로야구라든지 어디서도 실명 투표는 하지 않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미국에도 생기고 네, 일본에도 그렇죠. 생기니까 요즘에 맞아요. 이제 메이저리그 이 방송 관계자나 기자들이 자기가 투표한 거 올리기도 네. 하잖아요. SNS에. 난 이렇게 투표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개인이 뭐 그렇게 발표하는 거지 강제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뚜렷한 주관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사표라고 보여지는 네. 그냥 나 이 사람하고 친해 내지는 난 이 선수 개인적으로 좋아해 이런 생각을 갖고 찍는 사람도 있어 보이니까 지금 이 논란이 지금 해마다 요맘때 저희가 계속 되풀이되는 지금 거거든요.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뭐 만장일치가 안 아니, 나와서라든가 그렇잖아요. 못 받을 사람이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껴있는 그 한 표 같은 사표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한 표를 해도 이제 본인이 이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네. 나는 뭐 이런 걸 가지고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개인의 친소 관계를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아 보이지는 않고 항상 그런 이제 표가 한 표씩 나오니까 네. 보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투표한 기자들도 이제 그런 객관적으로 투표한 기자들도 저런 상황이 나오면 이제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꼭 이번엔 어떨까 싶은데 꼭 그러거든. 네. 네. 이게 사실 뭐 대통령 선거나 지방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 투표의 원칙은 없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선수도 저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뭐 나성엽한테 표 준 기자도 있다고 그러는데 나성엽 저 한 표 한표 받았다고 받았어요. 뭐 네.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받았습니다. 나는 2025년에 저 한 표를 받았어. 그러면서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집안님 뭐 오늘 회식하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창피해야지. 그럼요. 그 투표하는 사람이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아니 그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골든글러브 투표에서 어제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폰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 앞서 이제 낭승엽 선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뭐 어디였어요? 그 가끔 그 뽑힌 선수 중에서 네.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외야수 부분이 가장 외야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김성현 선수랑 레이에스 선수가 이제 거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레이에스 선수가 어제 수상을 했거든요. 네, 사실 김성윤 네. 선수는 16표, 15표 요걸로 네. 진 거잖아요 지금. 그쵸, 저기 그죠? 지금 116표니까 네. 아깝게 졌죠. 그걸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일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뭐 사실 저도 뭐 댓글이라든지 여러 것들 보면 지금 이번 골든글러브에서 이제 폭발하고 있는 것은 레이에스와 김성윤의 싸움. 네, 이게 지금 터진 거죠. 그 골든글러브 시작하기 전부터 그래서 네, 맞아요. 하고 나서도 지금 네. 요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표차도 표차입니다. 맨 밑에 있는 선수들 지금. 네. 네, 뭐 이주형, 윤동희, 권희동, 최원준, 요런 표들이 야 이게 사실은 후보가 지금 많기는 많은데 애매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기 투표 같이 되는 거죠. 네. 저 표들은 그냥 뭐 내가 좋아하니까 찍는다. 그렇죠. 네. 내가 맨날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뭐 지역지 기자라든지 뭐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것밖에 얘기 못 네.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김성윤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김성윤 선수 찍었습니다. 저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런데 또 레이에스 선수는 올해 104경기 정경기를 출장을 했고 최다 안타 네. 기록을 했고 네. 지난해는 뭐 안타 신기록도 세웠고 그렇죠. 2년 2년 연속 그 최다 안타 기록을 한다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고 역사에 또 남는 일이고 꼭 또 개인 타이틀이 굉장히 또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해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김성윤 선수도 뭐 골고루 뭐 3등, 네. 4등, 5등 뭐 이런 좋은 성적들을 얻었지만 타이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렇죠.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저도 그게 진짜로 큰 것 같아요. 개인 네. 타이틀 일단은 그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라가는 기준에 개인 타이틀 하나라도 따면 무조건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 타이틀이 있냐 없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논쟁은 충분히 뭐 이런 논쟁은 좋아요. 할만하고 네, 저는 맞아요. 투표한 저는 김성윤 선수를 이제 보면 이제 OPS라든지 요즘에는 WA. 네. WAR 그리고 W 뭐 RC 플러스라든지 여러 이 세이브 매트릭스적으로도 수치화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게 줄 세워서 그 순서대로 갈 거면 투표 안 해야죠. 근데 뭐 유의미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네. 그랬을 때는 어떤 부분을 볼 거냐. 그런데 또 레이에스 뽑으신 분들은 그거 나도 봤다. 네. 그렇지만 그게 또 전부냐. 100만 4경기 한 시즌 풀로 외국인 선수가 뛰어준다는 게 얼마나 팀에 큰 공헌을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최다 안타 기록을 했고 그리고 다른 기록들 뭐 얼마나 차이가 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논쟁은 좋아요. 건강한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팬들하고 이 투표하는 사람하고 약간 제가 옆에서 볼 때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클래식 스탯과 세이버 스탯이 그렇죠. 이게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투표권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직은 클래식 점수에 클래식 스탯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예. 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선수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골글을 타고 싶으시면 클래식 스탯을 올려야 돼요. 예. 그건 제가 볼 맞습니다.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저희도 지금 보면은 뭐 홈런왕, 타점왕, 네. 도루왕 이런 건 있지만 뭐 WAR 왕, 1위. 뭐 WARC 플러스 왕 이렇게 뭐 상을 주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타이틀이 주는 그 클래식이 주는 그게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야구가 재밌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클래식 스탯이 이 직관적이잖아요. 네. 딱 눈에 들어오니까 타율, 홈런, 타점 그렇죠. 비교해 보니까 레이스가 높네. 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야구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하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감독도 그게 더 달라요. 네. 그리고 팬들을 만약 투표를 한다 그래도 그게 이 클래식 스탯에 대해서 아직은 야구하면 네. 그래도 홈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안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경기 출장 수도 상당히 많이 또 봐요. 투표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이게 뭐 결국은 우리 회사에도 출근 많이 해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네. 그 공헌도가 또 높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뭐 크보프너 우리가 저기 팬들과 함께 뽑은 그 네. 결과와 어제 그 저
골든글러브 수상자 내역은 딱 한 명, 딱 한 명. 김성윤만 차이가 네, 김성윤 레이에스가 다른 거죠. 네. 네, 저희는 팬들이랑 같이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팬들이 생각하는 이제 1위는 김성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투표단의 1위는 레이에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골든글러브 어제 네. 갔는데 구자욱 선수가 이제 미디어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 딱 와서 요즘에는 연예인들처럼 그렇죠. 레드카펫 하고 와서 그 앞에서 인터뷰 딱 하잖아요. 네. 근데 김성윤 선수가 안 왔다는 거예요. 대리 수상.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 아니 저는 사실 김성윤 선수가 또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받을 네.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골든글러브 그러다가 받으면 어떡하려고? 왜 안 왔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구자욱 선수 말로는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는 하는데 그때부터 뭔가가 막 좀 소름이 끼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차제 지금 이번 투표도 사실은 이제 논란거리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제 노경원 선수 그 수상소감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골든글러브 투수 부문 하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투수들 특히 지금 선발 투수에게 조금 많이 가는데, 그래서 보니까 역대 구원 투수들 중에 골든글러브를 받은 경우가 5번밖에 없고 마지막이 2013년 손승락이었더라고요. 네. 오래됐다. 압도적인 기록을 세워야 되고 또 선발 투수 중에서 어중간해서 그렇죠. 기록을 내미기가 좀 그런 시즌이 돼야지 뭐 중간 마무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간은 더 힘들 거고 네. 혼자서 뭐 100홀드를 하면 모를까.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 투수들이 야구단에 가장 많은데 네. 너무 하나의 상을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노경원 선수가 수상 소감에서 구원 투수들도 좀 신경 써주세요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원 투수들을 위한 상이 뭐 나눠져 있는 게, 왜냐하면 사이영상이 거의 선발에게 많이 가니까 그렇죠. 좀 많이 나뉘었는데, 우리는 사실 골든글러브에는 투수 딱 하나 있지 뭐 중간이나 마무리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받기가 어렵죠. 근데 시대도 바뀌었기 때문에 뭐 KBO라든지 기자회에서도 이 부분에 좀 논의를 맞아요.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네. 지금 이제 올스타전에서는 이 중간 마무리도 그렇죠. 투표를 하잖아요. 사실 뭐 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이걸 나눴다고 해서 권위가 훼손되는 네. 게 아니고 오히려 중간과 마무리로서 헌신한 이 선수들한테도 충분한 그 동기부여가 되고 또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네. 그 해의 최고 투수 누구냐 해서 82년 박철순부터 쭉 나오지만 그러면 그때 마무리 투수가 누구였는데 그렇죠. 최고 마무리 소방수는 누구였어, 최고 중간 개투는 누구였어 했을 때 그 부분은 이 역대 수상자 이름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82년에 만들어진, 결국은 82년부터 이제 골든글러브를 그때는 이제 그때는 수비로 82, 83년에는 진짜 수비로. 수비율로만 줬거든요. 네, 수비로. 그래서 82년 포수 누구냐 이렇게 보면 MBC 청룡의 김용훈 선수예요. 김용훈, 일루수에는 김용달이에요. 김용훈 달. 포수가 최고 포수 이만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못 받은 거죠. 대신에 그때는 베스트 10이라고 해서 이만수는 베스트 10에 그렇죠. 뽑혔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됐었습니다. 골든글러브 논의는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차제의 KBO를 대표하는 상이 골든글러브라면 조금 이제 그 보완을 좀 82년 이후에,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82, 83을 빼도 그 이후엔 거의 베스트 10, 베스트 11 뭐 이런 정도라면 조금 좀 이제는 상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역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물론 전통을 가져가는 것도 뭐 중요한데 저는 변화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분업화 시대잖아요. 그럼요. 네. 그때 옛날하고는 또 다르게. 네. 확실한 건 뭐 불펜이랑 마무리까지 다 주는 건 몰라도 어쨌든 그 중간 개투 그럼요. 조에 있는 상은 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사실 우리가 홀드 기록이 없었잖아요. 네, 원래는. 그렇죠. 그러다가 2000년대 이제 초반에 그때 제가 SK 담당할 때 조규재 투수가 조규재. 그 이제 옛날에 뭐 쌍방울 시절에는 마무리 투수도 했지만 맞아요. 그 시점 때에서는 이제 중간 개투로 뛰고 했는데 우리는
연봉 협상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할 게 없다. 이거 몇 승 했는데 몇 세이브 했는데 맨날 그 이야기만 하니 몇 게임 내가 뛰었습니다 해도 이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저 이제 기사를 크게 이제 이 취재석이라고 해서 그런 상을 좀 신설하자. 메이저리그에도 홀드를 지금 네. 이제 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홀드상이 그때 네. 신설이 됐던 거죠. 그래서 조규재 선수는 그때 되게 저한테 고마워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 칼럼을 쓰고 나서 그 상이 뭐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여론이 일어나니까 결국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걸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메이저는 이제 뭐 싸이 영상도 있고 사실 이제 각 리그를 대표하는 그 대표 마무리 투수 리베라와 호프먼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각 리그의 그 구원왕들에게 세이브상, 그러니까 구원 투수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현빈 선수가 문현빈. 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논쟁이 또 여기로 불이 붙었던 것 같은데요. 아, 문현빈.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계속 싸우고 계시는데 그만들 싸우세요. 네. 그래요. 아무튼 네.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네. 예. 하여튼 이거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블라인드 투표를 하든가 정말 누군가는 받고 또 누군가는 못 받게 되면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게 또 야구를 보는 재미 아닙니까? 그 맞습니다. 저 문현빈 선수가 표 달라고 저기 뭐 기자들한테 편지 썼던 것도 아닌데 문현빈 선수한테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네. 기자들이 그렇게 투표한 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냥 기자들 욕하면 됩니다. 네. 하여튼 투표를 저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그 투표 인단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논란이 내년에는 제발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